야개 같은 계집년아. 니녀는 육사 몇 기냐며 으스대던 양아치 대령 연대장이 한 여성을 무시하다가 알고 보니 그녀가 육사 7년 선배인 쓰리스타 군단장이라 그 자리에서 개박살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항상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대한민국 육군 제5군단 사령부 일명 승진부대의 아침은 우렁찬 함성으로 시작되었다. 천수련 중장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국망봉의 능선을 응시했다. 그녀의 가슴에 달린 약장들은 그녀가 걸어온 험난한 군 생활을 증명하고 있었다. 육군사관학교 입학부터 임관, 그리고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여자라서라는 핑계를 대지 않았다. 오히려 남자 동기들보다 더 무거운 군장을 메고 더 앞장서서 진흙탕을 굴렀다. 똑똑. 짧고 간결한 노크 소리와 함께 오성철 소령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군단장님. 군단 헌병대와 감찰부에서 올라온 첩보 보고서입니다. 천수련은 뒤로 돌아서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매가 매섭게 빛났다. 역시 육사단 쪽인가? 그렇습니다. 육사단 청성부대 예하 7연대. 연대장 황제성 대령입니다. 천수련이 서류를 넘기자 참담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다. 장병 급식비 횡령, 관사 불법 증축을 위한 공병대 병력 사적 유용, 그리고 심각한 수준의 언어폭력과 가혹행위 방조. 황제성. 나도 아는 이름이군. 육사 후배지. 생도 시절부터 머리는 좋았으나 인성이 개차반이라 동기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았어. 어떻게 연대장까지 올라갔나 싶었는데 역시나군. 천수련은 서류를 책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특히 병사들의 겨울철 난방용 유류를 빼돌려 시중 주유소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덕분에 해당 연대 병사들은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냉골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천수련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에게 병사들의 의식주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영린이었다. 자신은 난방이 잘 되는 집무실에 있으면서 내 새끼 같은 병사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 감찰을 보내면 이미 늦어. 서류는 조작되고 입단속은 끝난 뒤겠지. 황제성 그놈은 뱀 같은 놈이라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놨을 거야. 천수련은 입고 있던 전투복 상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오소령. 차 대기시켜. 관용차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폐차 직전인 1톤 트럭이나 승합차로 구해. 그리고 나도 옷을 갈아입어야겠어. 직접 가시려고 하십니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황제성 대령은 성격이 불같고 아나무인입니다. 군단장님 얼굴을 모를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내 얼굴을 알 리가 없지. 황제성은 내가 사단장 시절 해외 파병을 가 있었어. 게다가 내가 마스크 쓰고 번거지 모자 푹 눌렀으면 누가 군단장인 줄 알겠나. 그저 등산 왔다가 길 잃은 아줌마로 보겠지. 천수련은 집무실 한쪽에 걸려있던 낡은 등산복 바지와 색바랜 붉은색 패딩 점퍼를 꺼내 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영락없는 50대 등산객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감출 수 없는 장군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오늘 나는 군단장이 아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의 심정으로 간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목을 칠 것이다. 강원도 철원군 갈마륵. 육사단 7연대 본부는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낡은 봉고차 한 대가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달려 위병소 근처 공터에 멈춰섰다. 천수련은 오성철 소령에게 차 안에서 대기하라는 눈짓을 보내고 혼자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다.
산 밑이라 그런지 서울보다 기온이 훨씬 낮았다. 그녀는 배낭을 고쳐 메고 위병소를 향해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위병소 앞에는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고 2명의 병사가 입김을 호호 불며 근무를 서고 있었다. 병사들의 귀와 코는 동상에 걸린 듯 빨갛게 부어 있었다. 아이고 추워라. 군인 아저씨들 고생이 많네. 천수련이 친근한 목소리로 다가가자 병사들이 긴장하며 제지했다. 어머니, 이곳은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등산로는 저쪽 아래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아유, 내가 산을 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래. 목도 마르고 다리도 아픈데 저기 면회실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만 뽑아 먹고 가면 안 될까? 우리 아들도 이번에 군대 갔는데 남 같지가 않아서 그래. 병사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천수련이 주머니에서 핫팩 2개를 꺼내 쥐어주자 표정이 풀어졌다. 원래는 안 되는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잠깐 몸만 녹이고 가세요. 저기 위병소 옆 면회소 건물 로비에 계시면 됩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천수련은 병사들의 손을 잡았다. 장갑이 너무 얇았다. 규정대로라면 지급되었어야 할 방한 장갑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면회소 안으로 들어갔다. 면회소 안은 썰렁했다. 난방기가 꺼져 있었기 때문이다. 로비 구석에는 병사 몇 명이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때 연대 본청 쪽에서 검은색 세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와 면회소 앞에 급정거했다. 운전병이 황급히 내려 뒷문을 열자 말끔한 정복 차림의 황제성 대령이 내렸다. 가슴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임을 과시하듯 육사 반지가 끼워진 손으로 지휘봉을 잡고 있었다. 황제성은 내리자마자 위병소 병사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야, 위병조장. 너 근무 상태가 왜 그따위야? 차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차단기 올려야 할 거 아니야. 너 영창 가고 싶어. 그는 위병조장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병사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주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빠져가지고 말이야. 황제성은 씩씩거리며 면회소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로비에 앉아있는 천수련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뭐야? 저 아줌마는. 야, 당직 사관. 내가 면회소에 잡상인 들이지 말라고 했지. 여기가 무슨 시장 바닥이야. 당직 사관이 달려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등산객인데 길을 잃어서 잠시 쉬었다 간다고 해서. 핑계 대지 마. 당장 내쫓아. 재수없게 어디서 민간인이 들어와서 설쳐. 천수련은 자판기 커피를 든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황제성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군인 양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군인이 국민한테 재수 없다니. 그리고 아무리 부하라도 자식 같은 아이들을 발로 차면 쓰나. 황제성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히 민간인 아줌마가 그것도 자신의 부대 안에서 자신에게 훈계를 하다니.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이 여편네가 진짜 돌았나?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 부대 왕이야. 연대장이라고. 어디서 못 배운 티를 내면서 훈계질이야. 황제성은 천수련의 코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했다. 보아하니 동네에서 밥이나 하던 아줌마 같은데 니년 눈에는 군인이 우습게 보이지. 여자가 집구석에나 있지 재수없게 부대까지 기어들어와서 물을 흐려. 천수련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다. 니년. 지금 나한테 니년이라고 했나? 그래. 했다. 니년이지 그럼 니놈이냐? 꼼냐? 꼬우면 너도 군대 오든가. 아, 여자는 군대도 안 오지. 아주 팔자가 늘어졌어.
황제성의 입에서는 멈추지 않고 폭언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천수련의 어깨를 지휘봉으로 툭툭 밀쳤다. 야, 당장 꺼져. 안 그러면 공무집행방해로 경찰 부를 거야. 늙은 여자가 주책이야 정말. 천수련은 더 이상 참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지휘봉으로 자신의 어깨를 미는 황제성의 손목을 순식간에 낚아챘다. 황제성은 비명을 질렀다. 단순한 아줌마의 악력이 아니었다. 쇠집게처럼 손목을 조여오는 힘에 뼈가 부러질 것 같았다. 이거 안 놔. 이게 미쳤나. 황제성이 반대쪽 손으로 천수련을 때리려 했다. 하지만 천수련은 가볍게 그의 팔을 비틀어 제압하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소리와 함께 연대장이 면회실 바닥에 처박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과 간부들은 입을 떡 벌리고 굳어버렸다. 감히 연대장을 엎어치기 한민간인 아줌마라니. 황제성은 얼굴이 벌개져서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다. 야, 헌병 불러. 5분 대기조 출동시켜. 전현 잡아. 전현 간첩일지도 몰라. 당장 사살해. 병사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천수련은 온매무새를 다듬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간첩은 내가 아니라 내 놈이다. 대한민국 국군을 욕보이고 병사들을 학대하는 내 놈이 바로 내부의 적이지. 황제성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그는 이성을 잃었다. 이 쌍년이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육사 출신이야. 육군 사관학교 나온 엘리트라고. 내가 평생 쳐다도 못 볼 사람이야. 그놈의 육사 타령. 천수련은 헛웃음이 나왔다. 육사. 그래. 육사 좋지. 그래서 묻겠다. 너 육사 몇 기냐? 천수련의 입에서 나온 질문에 황제성은 흠칫했다. 민간인이 기수를 물어보는 것이 의아했지만 그는 곧 거만하게 대답했다. 기수 알아서 뭐하게. 내가 50익이다. 알았냐? 육사 52기 황제성 대령님이다. 이제 무서워서 오줌이 좀 나오냐? 천수련은 고개를 저으며 주머니에서 호루라기를 꺼내 길게 불었다. 삑. 그 신호와 함께 위병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합차 문이 열리고 오성철 소령과 군단 헌병대 특수임무대가 들이닥쳤다. 그들은 순식간에 위병소를 장악하고 면회실로 뛰어들어왔다. 전원 동작 그만. 무기 버려. 완전 무장을 한 헌병들이 총구를 겨누자 황제성은 얼어붙었다. 오성철 소령이 천수련에게 달려와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했다. 충성. 군단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 했다. 황제성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군. 뭐. 천수련은 등산 점퍼를 벗어 던졌다. 안에는 미리 챙겨 입은 약식 정복이 드러났다. 오성철이 건네준 정모를 받아쓰자 그녀의 어깨 위에서 은색 별 3개가 번쩍였다. 중장 계급장. 그것도 5군단 마크가 선명한 군단장의 정복이었다. 황제성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군단장님. 5군단장님이시면. 천수련은 천천히 황제성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군화 발소리가 황제성의 심장을 짓밟는 듯 했다. 황제성 대령. 자네가 아까 물었지. 나보고 니년이라고. 육사 몇 기냐고. 천수련은 황제성의 코앞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나 육사 45기 천수련이다. 내 놈보다 7년 선배다. 내 생도 시절 너는 중학교에서 코 흘리고 있었겠구나. 황제성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찧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선배님. 아니 군단장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눈이 먼 게 아니지. 썩은 거지. 자네 아까 여자가 집구석에나 있으라고 했나? 여자는 군대에 오지 않는다고. 천수련은 황제성의 턱을 군화 발끝으로 들어 올렸다. 나는 내 놈이 따뜻한 관사에서 기름 펑펑 쓰며 자빠져 잘 때 야전 텐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잤다. 내 놈이 부하들 삥 뜯어서 회식할 때 나는 내 월급 털어서 병사들 밥 먹였다. 그게 여자라서가 아니라 군인이라서 한 행동이다. 그녀의 호통은 면회실 유리를 깨트릴 듯 쩌렁쩌렁 울렸다. 감히 육사 출신이라는 명예를 팔아먹어. 너 같은 놈 때문에 묵묵히 나라 지키는 진짜 군인들이 욕을 먹는 거야. 천수련은 헌병대장에게 손짓했다. 황제성 대령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긴급 체포해. 혐의는 횡령, 직권 남용, 가혹행위, 그리고 상관 모욕 및 하극상이다. 헌병대는 지금 즉시 연대장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하고 장부 하나 숟가락 하나까지 샅샅이 뒤져서 증거 확보해. 예,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황제성의 양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계급장이 뜯겨나간 황제성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갔다. 선배님 잘못했습니다. 육사 동문끼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으악. 그가 끌려가자 천수련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겁에 질려있던 병사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천수련은 표정을 풀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놀랐느냐? 아닙니다. 아까 황제성에게 걷어차였던 병사였다. 천수련은 다가가서 흙이 묻은 병사의 바지를 털어주었다. 삼성 장군이 무릎을 굽히고 병사의 옷을 털어주는 모습에 주변 간부들은 숨을 삼켰다. 많이 아팠겠구나. 미안하다. 못난 상관을 둔 탓에 너희가 고생이 많다. 군단장님. 병사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울지 마라. 너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5군단의 전사들이다. 오늘부터 너희들이 춥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내가 책임지겠다. 난방용 기름은 오늘 당장 내 관사목까지 가져와서라도 채워넣겠다. 천수련은 오성철 소령을 보았다. 전 장병 집합시켜. 오늘 연대장 이취임식은 없다. 대신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을 돋게 하는 대수술을 시작한다. 승진 훈련장을 뒤흔드는 천수련의 개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황제성 하나를 잡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그 뒤에 숨어있는 더 거대한 어둠, 육사 출신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며 군을 좀먹는 하나회의 망령 같은 사조직 알사회가 그녀의 다음 목표였다. 5군단 헌병대 조사실의 공기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수갑을 찬 황제성 대령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믿는 구석은 단 하나 육사 출신 사조직인 알사회였습니다. 알사회는 알토란같이 군의 요직을 독식한다는 의미로 지어진 비밀 사조직으로 경기 북부 지역 지휘관들을 거미줄처럼 엮고 있었습니다. 천수련 선배님, 아니 군단장님,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횡령 좀 했다고 칩시다. 관행입니다. 관행. 다들 그렇게 챙겨서 윗분들 인사도 드리고 회식도 하는 겁니다. 저 하나 구속한다고 끝날 것 같습니까? 황제성은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풀어주시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제 뒤에 누가 계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육사단장 마철두 소장님 그리고 군수사령부의 거물들이 다 알사회 형님들입니다. 삼성 장군이시라도 그분들 다 적으로 돌리면 옷 벗으셔야 할 겁니다. 유리창 너머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천수련 중장이 조사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황제성 앞에 놓인 책상을 쾅 하고 내려쳤습니다. 관행. 병사들 밥 굶기고 기름 빼돌려 4배 채우는 게 관행이면 그 관행을 만든 놈들 목을 치는 게 내 원칙이다.
천수련은 황제성의 멱살을 잡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마철두, 그자가 내 뒷배냐. 잘 됐군. 줄줄이 굴비 엮듯이 낚아 올리면 되겠어. 그때 군단장실 직통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오성철 소령이 전화를 받고 난처한 표정으로 천수련을 바라보았습니다. 군단장님, 육사단장 마철두 소장입니다. 지금 당장 군단 사령부로 오겠답니다. 황제성 대령을 내놓으라고 난리입니다. 오라고 해.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오겠다니 환영해줘야지. 30분 후 5군단 본청 앞에 검은색 지휘 차량 행렬이 들이닥쳤습니다. 차에서 내린 마철두 소장은 육사 48기로 천수련보다 3년 후배였지만 알사회의 위세를 믿고 기고만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군단장실로 쳐들어왔습니다. 천수련 선배님,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제 예하 연대장을 군단장이 마음대로 잡아가다니요. 이건 명백한 지휘권 침해입니다. 마철두는 경례도 생략한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천수련은 집무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 소장, 자네는 상관을 보고 경례도 안 하나? 육사에서 그렇게 가르치던가.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 알사회 선배님들이 이번 처사에 대해 매우 불쾌해하십니다. 황 대령, 얌전히 저희 헌병대로 넘기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징계하겠습니다. 천수련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마철두를 꿰뚫었습니다. 알아서 징계. 꼬리 자르기 하겠다는 소리로 들리는군. 마철두 소장, 자네 부대 난방비 횡령건 자네가 지시했나? 뭡니까? 증거 있습니까? 사람을 모함하지 마십시오. 증거. 여기 있다. 천수련이 던진 것은 황제성의 관사비밀 금고에서 찾아낸 상납 장부였습니다. 거기에는 매달 마 소장님 골프비, 마 소장님 품위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이 상납된 기록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철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황제성 그 미친놈이 혼자 살겠다고 쓴 소설입니다. 소설인지 다큐멘터리인지는 군 검찰이 판단하겠지. 마 소장, 자네는 지금부터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다. 오소령. 대기하고 있던 오성철 소령과 헌병들이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마철두 소장을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해. 이건 말도 안 돼. 감히 투스타 사단장을 영장도 없이. 이거 놓으란 말이야. 마철두가 발악했지만 인간 병기 오성철 소령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오소령은 마철두의 팔을 꺾어 제압한 뒤 귓가에 낮게 의조렸습니다. 군단장님 명령입니다. 조용히 따라오십시오. 사단장님 체면 구겨지기 싫으시면. 마철두가 개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천수련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포천의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알사회는 거대했고 그들은 반드시 반격을 해올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겠군. 피비린내 나는 비가. 마철두 소장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군 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알사회 수뇌부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천수련을 이대로 두면 자신들의 목까지 날아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천수련을 사고로 위장해 제거하는 것. 일주일 뒤 5군단 예하 포병여단의 야외 기동 훈련이 포천 승진 훈련장에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천수련은 직접 현장 지휘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참모들이 만류했습니다. 군단장님,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알사회 잔당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번 훈련은 부군단장에게 맡기시지요. 내가 숨으면 그들은 내가 겁먹었다고 생각할 거다.
그리고 내 새끼들이 고생하며 포탄을 나르는데 지휘관이 따뜻한 방에 있을 수는 없다. 천수련은 완전 군장을 꾸렸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오성철 소령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실탄이 장전된 권총과 단검을 품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은 굉음과 화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K9 자주포가 불을 뿜고 전차들이 진흙탕을 가르며 기동했습니다. 천수련은 관측소 높이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망원경으로 탄착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통신 보안. 현재 3포대 무전이 두절되었습니다. 통신병에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3포대는 관측소 바로 아래쪽 능선에 배치된 부대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천수련의 등골을 스쳤습니다. 좌표 확인해. 설마 5인 사격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찢어지는 듯한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피우응욱쾅. 관측소 바로 옆 50m 지점에 박격포탄이 떨어졌습니다. 흙먼지와 파편이 쏟아졌습니다. 단순한 오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지휘부를 노린 조준 사격이었습니다. 적습. 아니, 반란이다. 전원 엎드려. 천수련이 소리치며 통신병을 감싸 안고 바닥으로 굴렀습니다. 두 번째 포탄이 관측소 지붕을 때렸습니다. 굉음과 함께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군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오성철 소령이 온몸으로 천수련을 덮어 보호했습니다. 그의 등 위로 돌덩이들이 떨어졌지만 그는 신음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난 괜찮다. 상황 파악해. 3포대 쪽에 알사회 신복들이 침투한 것 같습니다. 훈련용 모해탄이 아니라 고폭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암살입니다.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들려왔습니다. 통신망이 재밍 전파 방해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립된 관측소에는 천수련과 오성철 그리고 겁에 질린 통신병과 부관 몇 명뿐이었습니다. 놈들이 올라올 겁니다. 확인 사살을 하러. 오성철의 말대로 능선 아래쪽에서 전투복을 입었지만 계급장이 없는 정체불명의 무장 병력 10여 명이 관측소를 향해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군과 교전 수칙을 무시하고 조준 사격을 가해왔습니다. 타탕, 타다당. 총알이 천수련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천수련은 쓰러진 경비병의 K의 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오소령, 너는 왼쪽을 맡아. 나는 정면을 맞는다. 군단장님, 피하셔야 합니다. 등 뒤를 보이고 도망치는 장군은 없다. 육사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내가 사관생도 시절 사격왕이었다는 거 잊었나? 천수련은 능선 바위 뒤에 숨어 호흡을 골랐습니다. 눈앞의 적들은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개가 되어 상관을 죽이러 온 반역도당일 뿐이었습니다.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천수련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선두에 서서 올라오던 적의 다리가 꺾이며 쓰러졌습니다. 정확한 사격이었습니다. 오성철 소령 역시 신기에 가까운 사격 솜씨로 적들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적들은 수류탄까지 던지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수류탄 투척. 오성철이 날아온 수류탄을 발로 차내며 천수련을 다시 구석으로 밀쳤습니다. 쾅 하는 폭발음과 함께 오성철의 옆구리에서 피가 솟구쳤습니다. 오소령. 끙. 찰과상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절체절명의 순간 산 아래쪽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훈련에 참가 중이던 5군단 예하 기갑수색대대 전차들이 방향을 틀어 관측소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천수련이 미리 약속된 비상 주파수로 구조 요청을 보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여기는 흑표 1호. 군단장님을 보호하라.
반란군을 쓸어버려라. K11A1 전차의 기관총이 불을 뿜자 암살조들은 혼비백산하여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천수련은 피 묻은 얼굴을 닦으며 전차 위로 올라갔습니다. 도망가는 놈들 다리만 노려라. 죽이지 마라. 살려서 배후를 불게 해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포성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눈 덮인 승진 훈련장은 붉은 피로 얼룩졌지만 그 피는 천수련을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더욱 강철 같은 여제로 각성시키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암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생포된 암살 대원들의 자백으로 알사회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고용된 민간 용병이 아니라 알사회 소속 장교들이 비밀리에 양성한 사병 조직에 가까웠습니다. 천수련은 더 이상 법적 절차만 따지며 기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걸어왔다면 군인의 방식대로 전쟁으로 답해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녀는 5군단 내에서 가장 신뢰하는 부하들을 소집했습니다. 육사 출신이지만 알사회에 가입하지 않아 진급에서 누락되었던 참군인들, 그리고 실력은 출중하지만 학구나 ROTC나 3사 출신이라 차별받았던 장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군복 입은 조폭들을 소탕한다. 작전명은 별백이다. 정보에 따르면 오늘 밤 포천의 한 고급군 골프장 연회장에서 알사회 긴급 대책 회의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마철두 소장의 윗선이자 알사회의 핵심인 군단급 이상 지휘관들과 정치권 줄다리 기용 브로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밤 10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즐비한 골프장 클럽하우스. 안에서는 호화로운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수련 그년 이번 사고로 겁 좀 먹었을 겁니다. 여자가 독해봤자 여자 아닙니까? 예비역 대장이자 알사회의 고문인 김태산이 양주잔을 돌리며 껄껄거렸습니다. 암요. 우리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육군을 이끌어온 주역들 아닙니까? 천수련이가 설치는 것도 한때지 곧 옷 벗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건배하려는 순간 연회장의 거대한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며 섬광탄이 터졌습니다. 번쩍. 쾅. 으악. 뭐야? 눈이 안 보여. 비명과 함께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검은 대테러복을 입은 5군단 특수임무대 SDT 대원들이 레페를 타고 내려와 창문을 깨고 진입했습니다. 정문이 부서지며 오성철 소령을 선두로 무장 헌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비에 젖은 전투복 차림의 천수련 중장이 지휘봉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군화에서는 진흙과 빗물이 뚝뚝 떨어져 고급 카펫을 더럽혔습니다. 누구냐?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김태산이 소리쳤습니다. 천수련은 성큼성큼 걸어가 김태산이 들고 있던 양주병을 지휘봉으로 쳐서 깨트렸습니다. 쨍그랑. 대한민국 육군 5군단장 천수련이다. 너희들이 마시는 그 술, 내 부하들이 흘린 피값인가? 이 무식한 여자가.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예비역 대장이야. 내 까마득한 선배라고. 선배. 내 선배들은 전방고지에서 추위와 싸우며 나라를 지키고 있다. 너 같은 세금 도둑놈은 내 선배가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다. 천수련은 오성철에게 눈짓했습니다. 전원 체포해. 반항하면 제압해도 좋다. 천수련. 내가 미쳤구나. 이거 군사 쿠데타야. 감히 사적 모임을 무력으로 진압해. 구석에 있던 현역 소장이 소리치며 전화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오성철 소령이 순식간에 다가가 그의 팔을 꺾고 바닥에 눌러버렸습니다. 쿠데타는 너희가 모의했지. 나를 암살하려 하고 군 조직을 사유화한 죄. 그게 바로 내란 죄다. 천수련은 연회장 중앙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나는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할 때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겠다고 맹세했다. 육사 출신끼리 뭉쳐서 호의호식하겠다고 맹세한 적 없다. 너희는 육사의 수치다. 그때 연회장 구석에서 서빙을 하던 병사들이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장군들의 갑질에 시달려온 당번병들이었습니다. 천수련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너희들 다친 데 없느냐? 고생 많으십니다. 군단장님. 병사들은 천수련을 알아보고 울먹였습니다. 미안하다. 이 못난 놈들이 너희를 하인 부리듯 했구나. 이제 끝났다. 너희는 더 이상 술 따르는 기계가 아니다. 자랑스러운 대한의 아들들이다. 천수련은 병사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다시 알사회 일당을 노려보았습니다. 끌고 가. 개처럼 짖어도 들어주지 마라.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뼈까지 발라버리겠다. 헌병들이 줄줄이 엮인 장군들을 트럭에 태웠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지만 그 비는 더러운 오물을 씻어내는 축복의 비처럼 보였습니다. 천수련은 빗속에 서서 끌려가는 그들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사회의 진짜 몸통, 정치권과 결탁한 최상위 포식자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을. 천수련의 전쟁은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았을 뿐이었습니다. 오소령. 상처는 괜찮나? 긁힌 정도입니다. 거뜬합니다. 가자. 국회로 간다. 거기 숨어있는 진짜 괴물을 잡으러. 천수련의 흑표범 같은 눈이 서울의 불빛을 향해 번뜩였습니다. 포천 골프장 습격 사건 이후 대한민국은 두 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시민들은 천수련 중장을 부패를 척결한 잔 다르크라 칭송했지만 기득권 세력과 부패 언론은 그녀를 절차를 무시한 정치군인 제2의 군사 반란을 꿈꾸는 독재자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구태산 의원이 있었습니다. 육사 출신 예비역 장성으로 정계에 진출한 그는 사실상 알사회의 정치적 보호자이자 자금줄을 쥐고 있는 몸통이었습니다. 구태산은 천수련을 국회 청문회 증인석에 세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그녀를 보직 해임시킬 명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청문회 당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사당 천수련은 오성철 소령과 함께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입장했습니다. 그녀의 정복 왼쪽 가슴에는 훈장들이 번쩍이고 있었고 오른쪽 어깨에는 5군단 부대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청문회장은 시작부터 살벌했습니다. 구태산 위원장이 거만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증인 천수련. 증인은 지난주 포천의 민간 골프장에 무장 병력을 투입하여 선량한 예비역 장성들을 폭행하고 체포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군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 인정합니까? 천수련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량한 장성들의 모임이 아니라 군사 기밀을 거래하고 매관매직을 일삼는 범죄 조직의 회합이었습니다. 저는 군단장으로서 적을 제압했을 뿐입니다. 적. 지금 아군을 적이라 불렀습니까? 그들은 당신의 육사 선배들입니다. 선배도 못 알아보는 게 군인입니까? 구태산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합세하여 천수련을 몰아붙였습니다. 여자가 별을 다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보군요. 감정이 앞서서 지휘권을 남용하는 건 여전하구만. 인신공격성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천수련은 차분하게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입을 열었습니다. 위원장님, 선배 대접을 받고 싶으면 선배답게 행동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여자라서 감정적이라고 하셨습니까? 천수련은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이것은 황제성 대령과 마철두 소장
그리고 골프장에서 체포된 김태산 전 대장의 진술서와 계좌 추적 내역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름이 하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구태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거북이입니다. 알사회 회원들이 매달 거둔 상납금이 최종적으로 흘러들어간 차명 계좌의 주인. 그 별명이 거북이더군요. 구시 성을 가진 국방위원회에 계신 분.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구태산이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이봐. 마이크 꺼. 속기사 기록 중단해. 지금 신성한 국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야. 허위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천수련은 준비해온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구태산과 김태산이 나눴던 통화 내용이 청문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형님. 이번에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 A 방산 업체로 밀어주시면 제가 섭섭지 않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알사회 애들 진급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걱정 마라 태산아. 내 국방위원장 아니냐. 천수련 그년만 좀 조용히 시키면 우리가 다 해먹는 거지. 구태산의 목소리가 명백했습니다. 생중계를 지켜보던 국민은 경악했습니다. 군의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뒷돈이 오가고 그 돈으로 군내 사조직을 관리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구태산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거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경위. 뭐해? 저 미친 여자 끌어내. 국회 경위들이 다가오자 오성철 소령이 천수련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살기 어린 눈빛에 경위들은 주춤했습니다. 천수련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태산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구태산. 당신은 군복을 입고 정치를 했고 양복을 입고는 도둑질을 했다. 당신 같은 자가 국방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야말로 국가 안보의 가장 큰 구멍이다. 천수련은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군복을 벗을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저 썩은 자들이 심판받기 전까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제 목을 치고 싶다면 치십시오. 하지만 그 칼날에 베이는 것은 제가 아니라 당신들의 추악한 죄악일 것입니다. 청문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민단체 방청객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구태산은 뒷문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여의도에 나타난 호랑이는 쥐새끼들의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 발겨 놓았습니다. 구태산의 비리가 드러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알사회의 잔당들은 이판사판의 심정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멸이라는 공포감이 그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접경 지역에 주둔하던 제7기동군단 예하의 기계화보병 사단장 왕기석 소장은 알사회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는 구태산의 은밀한 지시를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분은 서울 방어 훈련이었지만 실상은 전차를 몰고 서울로 진입하여 정부를 압박하고 천수련을 체포하려는 무력 시위, 즉 쿠데타였습니다. 나라가 좌파와 선동꾼들에게 넘어갔다. 우리가 구해야 한다. 왕기석은 병사들을 거짓 선동하여 K의 흑표 전차와 K-21 장갑차 수십 대를 이끌고 국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의정부를 지나 서울 광화문까지 진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천수련은 즉시 5군단에 비상을 걸었습니다. 왕기석이 미쳤구나. 기어이 동족에게 총부리를 겨누겠다는 건가. 천수련은 작전 지도를 펼쳤습니다. 반란군 전차 부대가 서울로 진입하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 포천과 의정부 사이에 축성령 고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막는다. 5군단 전차 부대를 출동시키면 시가전이 벌어져 민간인 피해가 생긴다. 놈들이 고개를 넘기 전에 내가 단판을 짓겠다. 군단장님, 위험합니다.
놈들은 실탄을 적재했습니다. 참모들의 만류에도 천수련은 헬기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오성철 소령과 소수의 헌병대만을 대동하고 축성령 고개로 날아갔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 왕기석의 전차 부대가 굉음을 울리며 고갯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쇳덩어리들이 내뿜는 진동이 땅을 울렸습니다. 그 길 한가운데 천수련의 지프차 한 대가 길을 가로막고 멈춰 섰습니다. 선두 전차가 급정거했습니다. 뒤따르던 전차들도 줄줄이 멈춰 섰습니다. 천수련은 차에서 내려 도로 한복판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무전기도 확성기도 없이 오직 육성으로 소리쳤습니다. 시동 꺼. 호랑이가 포효하듯 그녀의 목소리는 전차의 엔진 소리를 뚫고 병사들의 귀에 박혔습니다. 반란군 지휘 장갑차에 타고 있던 왕기석 소장이 해치를 열고 나와 소리쳤습니다. 깔아뭉개고 지나가. 저 여자는 반역자다. 쏘라고. 쏘란 말이야. 전차장과 사수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적군이 아니라 전설적인 군인 천수련 중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수련은 선두 전차의 코앞까지 다가가 조종수석 잠만경에 자신의 눈을 맞췄습니다. 내 눈을 봐라. 나는 너희의 적이냐 아니면 너희가 지켜야 할 조국의 군인이냐? 그녀는 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주변의 헌병들이 기겁했습니다. 하지만 천수련은 권총을 적에게 겨누지 않고 탄창을 분리하여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빈 총을 자신의 관자놀이에 갖다 댔습니다. 왕기석, 내 놈이 군인이라면 내 놈 손으로 직접 나를 쏴라. M1 병사들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내가 나와서 쏴라. 그녀의 서슬 퍼런 기세에 압도된 것은 병사들이었습니다. 못 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선두 전차의 조종수가 시동을 꺼버렸습니다. 야, 미쳤어. 시동 걸어. 명령 불복종으로 다 죽일 거야. 왕기석이 기관총을 잡고 병사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때 천수련이 왕기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전차와 전차 사이를 지나 왕기석이 타고 있는 장갑차 위로 단숨에 뛰어 올랐습니다. 이오지 마. 오면 쏜다. 왕기석이 벌벌 떨며 권총을 겨눴습니다. 천수련은 피하지 않고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버렸습니다. 으악!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천수련은 왕기석의 멱살을 잡고 장갑차 아래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군대를 사유화하고 병사들을 반란의 도구로 쓴 죄. 그 죄는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다. 바닥에 떨어진 왕기석을 오성철 소령이 달려들어 제압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반란군 병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해치를 열고 나와 천수련을 향해 격려했습니다. 충성. 그것은 반란의 실패가 아니라 군인의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천수련은 장갑차 위에 서서 서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승리의 대가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왕기석의 반란 시도가 진압되자 알사회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군, 검찰과 헌병대는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습니다. 도주 중이던 알사회의 행동대원 일부가 최후의 발악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의 타깃은 천수련이 아니라 그녀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날 밤 천수련은 일장에서 만났던 6사단 7연대의 병사 김일병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구 군단장님, 살려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부대 뒤편 폐창고로 저를 끌고 왔습니다. 군단장님이 횡령 증거를 조작하라고 시켰다고 말하랍니다. 안 그러면 제 어머니를.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천수련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놈들이 증인인 병사를 납치해 협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위치를 추적해. 당장 헬기 띄워.
천수련은 오성철 소령과 함께 현장으로 날아갔습니다. 장소는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구형 탄약고였습니다. 헬기 소리에 놈들이 병사를 해칠까봐 천수련은 멀리서 내려 산을 타고 접근했습니다. 탄약고 안에는 복면을 쓴 괴한 5명이 기밀병을 묶어놓고 폭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리더 격인자는 타령한 황제성의 신복 부사관이었습니다. 빨리 불어. 천수련이 시켰다고. 그래야 내가 살고 천수련이 죽는 거야. 천수련과 오성철이 창문을 깨고 난입했습니다. 그 손 떼라. 더러운 손으로 내 새끼 건드리지 마. 오 오셨군. 호랑이 여님. 리더가 비릿하게 웃으며 기밀병의 머리에 총을 겨눴습니다. 무기 버려. 안 그러면 이 녀석 머리에 구멍이 날 거야. 천수련은 입술을 깨물며 들고 있던 권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성철도 무기를 버렸습니다. 좋아. 아주 착하군. 자, 이제 유서를 써볼까? 천수련 중장, 부하를 괴롭히다 죄책감에 자살하다. 멋진 제목이지? 놈들이 천수련에게 다가오려던 찰나 오성철 소령이 번개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발목에 숨겨둔 단검을 꺼내 던져 리더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으악! 총구가 흔들리는 순간 오성철은 몸을 날려 기밀병을 감싸 안았습니다. 탕! 탕! 총성이 2번 울렸습니다. 기밀병은 무사했지만 오성철 소령의 등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오소령! 천수련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성적인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 호랑이의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맨손으로 놈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유도 4단, 태권도 3단의 무술 실력에 사리가 더해지자 놈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천수련은 놈들의 팔다리를 망설임 없이 꺾어버렸습니다. 내 부하를 쏘고 살아남을 줄 알았나. 마지막 남은 리더가 뒷걸음질 쳤지만 천수련의 주먹이 그의 턱을 부수고 명치에 꽂혔습니다. 상황이 종료되고 천수련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오성철을 끌어안았습니다. 오성철, 정신 차려. 눈 감지 마. 오성철이 피 묻은 손으로 천수련의 볼을 스쳤습니다. 군단장님,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이 바보 같은 놈아. 내 몸이나 챙기지. 별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성철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천수련은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헬기가 도착하고 의무병들이 달려왔습니다. 병원 수술실 앞. 천수련은 피 묻은 정복을 입은 채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성철이 항상 차고 다니던 낡은 전자시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나를 지키려다. 몇 시간 뒤 수술실 문이 열리고 군의관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총알이 척추를 빗나갔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재활치료가 꽤 오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수련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천수련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전보다 더 깊고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청소가 남았습니다. 알사회의 뿌리 구태산과 그 일당들을 법정에 세워 완벽하게 파멸시키는 일. 그녀는 오성철의 피가 묻은 견장을 어루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이 피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호랑이의 사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냥감의 숨통을 끊으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오성철 소령이 쓰러진 그날 밤 이후 천수련 중장은 더 이상 자비로운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감정 없는 집행자가 되어 모든 수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오소령의 피 묻은 군복을 집무실 한편에 걸어두고 그녀는 잠도 자지 않고 알사회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황제성 대령이었습니다.
천수련은 그를 찾아가 오성철의 피 묻은 사진을 던졌습니다. 내 놈들이 쏜 총알이다. 내 부하들이 사주하고 내가 믿던 알사회가 저지른 짓이다. 황제성, 너도 육사 나올 때 국가에 충성하겠다고 맹세했을 것 아니냐. 내 동기들과 후배들이 내 놈들의 탐욕 때문에 피를 흘렸다. 그래도 입을 다물 텐가. 황제성은 사진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는 알사회 수뇌부, 특히 구태산 의원이 꼬리 자르기를 위해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사실을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은 참이었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던 그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구태산. 그자가 진짜 몸통입니다. 모든 자금은 가평에 있는 구태산의 별장 지하 와인 창고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비밀 장부가 있습니다. 천수련은 즉시 병력을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헌병대가 아닌 군 검찰과 경찰 합동 수사팀을 대동했습니다. 가평 청평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별장.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들이닥친 수사팀은 와인 진열대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는 대한민국 군납 비리의 역사가 담긴 수십 권의 장부와 외장 하드디스크 그리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알사회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 핵폭탄이었습니다. 심판의 날. 한 달 후 서울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비리 및 내란 음모 사건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피고인석에는 구태산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마철두, 왕기석, 황제성 등 별들이 줄줄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군을 호령하던 그들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죄수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천수련 중장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의 정복은 칼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 구태산은 이 모든 것이 증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함정 수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련은 피고인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구태산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사님, 군인의 야망은 오직 하나, 조국과 국민을 지키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군복을 입은 장사치였고 권력에 취한 괴물이었습니다. 제 부관 오성철 소령은 저들의 총탄을 몸으로 막아내며 쓰러졌습니다. 그것이 야망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자 방청석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들이 훔친 것은 단순히 세금이 아닙니다. 전방 고지에서 추위에 떠는 병사들의 온기였고 부실한 장비로 훈련하다 다친 병사들의 미래였습니다.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구태산이 벌떡 일어나 발악했습니다. 천수련, 내가 군대를 망쳤어.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선배를 감옥에 보내다니 천벌을 받을 거다. 천수련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천벌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선배가 아니라 내가 척결해야 할 적일 뿐입니다. 재판장은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구태산에게 무기징역, 피고인 마철두, 왕기석에게 징역 20년. 피고인 전원의 계급을 박탈하고 불법 은닉 재산 전액을 몰수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의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구태산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황제성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떠나는 호랑이.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청와대. 대통령은 천수련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천장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국민은 당신을 영웅이라 부릅니다. 나는 당신을 차기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하여 군 개혁의 전권을 맡기려 합니다. 수락해 주시겠습니까?
최초의 여성 대장, 최초의 여성 참모총장. 군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천수련은 망설임 없이 정모를 벗어 가슴에 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각하, 과분한 제안입니다만 저는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아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만 한 적임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칼입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기 위해 피를 묻힌 칼입니다. 수술이 끝났으면 피 묻은 칼은 수술실에 남아야 합니다. 제가 참모총장이 된다면 군은 또다시 공포에 떨 것입니다. 저에게 칼을 맞았던 이들의 동료나 후배들은 위축될 것이고 화합보다는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천수련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개혁은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치유하고 건설하는 자가 맡아야 합니다. 저는 파괴자로서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이제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 천장군. 그리고 저는 제 부하들에게 빚이 있습니다. 제 명령 때문에 다치고 피 흘린 부하들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고 싶습니다. 부디 제 전역을 허가해 주십시오. 천수련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녀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 경례. 일주일 후 경기도 포천 5군단 대연병장. 천수련 중장의 전역식 및 이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승진부대의 모든 장병이 도열했고 전차와 자주포들이 웅장하게 사열했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습니다. 단상에 오른 천수련은 준비된 원고를 덮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사랑하는 부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자랑스러운 5군단 용사들이여.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오늘 군복을 벗는다. 30년 넘게 입어온 이 전투복이 내 피부처럼 느껴지지만 이제는 벗어야 할 때다. 내가 너희에게 엄하게 대했던 것은 전장에서 너희가 살아남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나의 혹독함을 용서해라. 병사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급장은 어깨에 달려있지만 자부심은 가슴에 심는 것이다. 너희는 그 누구의 사병도 아니다. 너희는 대한민국의 군인이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약자를 보호하며 조국을 위해 당당하게 서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마지막 명령이다. 천수련이 말을 마치고 내려오려던 순간 연병장 한쪽에서 휠체어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복 위에 정복 상의를 걸친 오성철 소령이었습니다. 아직 거동이 불편했지만 그는 부축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군단장님. 천수련이 놀라 달려 내려갔습니다. 오소령. 아직 일어나면 안 돼. 떠나시는 길. 배웅해 드려야 합니다. 제 평생의 주군이시지 않습니까? 오성철은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려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천수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오성철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군단장님 덕분에 군인으로 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천수련은 눈물을 닦고 다시 단호한 표정으로 돌아와 오성철과 전 장병을 향해 마지막 경례를 올렸습니다. 전체 차려.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수천 명의 함성이 포천의 사냐를 뒤흔들었습니다. 105mm 예포가 발사되고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천수련은 관용차에 오르지 않고 위병소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병사들은 도열하여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위병소를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호랑이처럼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에필로그 2년 후 강원도 철원군 복주산 자연휴양림.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새치가 늘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힘찼습니다. 천수련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녁 후 산골에 작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정상에 오른 그녀는 바위에 앉아 땀을 식혔습니다. 저 멀리 육사단 지역의 철책선이 보였습니다. 아줌마, 여기 자리 좀 있나요? 젊은 청년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짧은 머리에 검게 그을린 피부, 휴가 나온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럼요. 앉아요. 천수련은 자신이 싸온 오이와 떡을 청년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꿀맛이다. 청년들은 신나게 먹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야, 너 그거 아냐? 우리 부대 연대장님 바뀌고 나서 진짜 좋아진 거. 알지? 옛날에는 황제성인가 뭔가 하는 연대장이 병사들 기름 다 빼돌렸다면서 요즘은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준다. 그게 다 그 전설의 천수련 장군님 덕분이잖아. 그분이 싹 다 갈아엎고 가셨지. 천수련은 미소를 지으며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천수련 장군님이 누군데? 그녀가 짐짓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에이, 아줌마 뉴스도 안 보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님 있잖아요. 부패한 똥별들 다 잡아놓고 쿨하게 떠나신 분. 우리 군인들 사이에서는 신이에요, 신. 맞아. 나중에 전역하면 그분 찾아가서 큰 절이라도 올리고 싶다니까요. 병사들의 말에 천수련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건강한 나무로 자라나고 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분도 너희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군 생활하는 걸 보면 기뻐하실 거야. 천수련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이들 먹고 조심히 복귀해라. 다치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천수련이 산을 내려가자 한 병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야, 근데 저 아줌마 목소리 되게 멋있지 않냐? 뭔가 포스가 있는데. 그냥 등산 좋아하는 아줌마겠지. 떡이나 먹어. 천수련은 숲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대낮이라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단 별은 떨어졌지만 대한민국의 산하를 지키는 수십만 장병들의 눈동자 속에, 그리고 정의를 믿는 국민의 가슴 속에 진짜 별들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승진 훈련장의 화약 냄새가 아닌 맑고 상쾌한 숲의 향기였습니다. 철의 여제는 이제 갑옷을 벗고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녀가 베어낸 썩은 별들의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숲으로 돌아갔지만 전설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